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른경제TV 벤처기업 인증 획득. 바른경제TV의 우수한 기술을 높게 평가받아서 업계 최초로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동안 바른경제TV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바른경제TV는 2021년 1월 TV 정규 방송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경제TV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8월 26일 데일리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긴장 완화와 소비 지표 부진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고위급 회담입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화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양측은 1단계 무역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회의 이후 성명에서 양국이 이번 논의에서 진전을 봤다고 평가하면서 무역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무역합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요. 시장의 불안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화웨이와 틱톡, 위챗 등을 둘러싼 마찰은 지속하고 있어서 양국의 긴장이 지속해서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부진했던 점이 바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84.8로 지난달 91.7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예상이었던 92.5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코로나의 종식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부양책 가동도 기대보다 늦어지면서 소비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한때는 7만 명 수준으로 폭등한 바 있었지만요. 최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 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36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고요. 특히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7거래일 만에 84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오늘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혈장 치료 관련주, 그리고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구충제와 인터넷 대표주였고요. 약세 테마로는 철강 주요 종목과 제대혈, 제습기와 온실가스, 염화, 은행과 해운 관련 테마였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 일부 등교 중단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의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교구와 특수학교가 오늘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원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3단계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만 전체 원격 수업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수능이 12월로 예정이 되었는데요. 수능 날짜의 변경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에 대한 조처가 없을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 이후 다시 등교 수업이 확실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 문제와 더불어서 온라인 학교 생활이 길어지면서 수도권에서는 상위권과 하위권 간 학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초중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자녀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가 코로나19 분자 진단에 사용되는 필수 효소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제노포커스는 미생물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효소와 단백질 계량 신학 등 의약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코로나19의 진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프로테이나제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프로테이나제 K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인데요. 검체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래의 리보핵산을 분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진단키트와 핵산 추출 키트에 사용은 되고 있지만요. 지금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요. 이번에 제노포커스에서 자체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한 끝에 프로테이나제 K 효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 효소는 전 세계적으로 로슈 등 몇 개 업체만 이 상업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킬로그램당 1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서 각국 진단키트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수출 제한 리스크까지 대두되면서 현재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의 수급 이슈 해소를 위한 국산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제노포커스는 현재 대용량 발효기에서의 양산성 검증을 완료한 뒤에 국내 주요 분자 진단 키트 업체들과 공급 물량과 단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빠르면 9월부터 프로테이나제 K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대덕 연구단지 내 업체들과 품질 분석을 마치고 공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소식이 어제 7,450원의 종가를 형성한 제노포커스는 장이 시작되고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고요. 9,680원의 고점을 찍으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프로테이나제 국산화 소식은 그동안 백신 개발이나 진단키트 개발 소식보다 유독 기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제노포커스의 효소가 세계적인 여러 나라로 수출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입니다.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에서 미국의 휴머니젠과 코로나19 치료제 국산 판권 협상을 위한 계약 내용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두 종목 모두 나란히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휴머니젠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요. 휴머니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예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치료제는 현재 미국 FDA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유사 치료제군과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후원하는 임상에도 포함이 되었고요. 이어서 지난 10일에는 브라질에서도 임상 개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에서 국내 판권 협상 계약을 맺으면서 본계약 이후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휴머니제 측과 판권 금액 그리고 독점 라이선스와 최대 10년의 계약 기간 등 계약의 큰 틀은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판권 취득 총 금액은 총 1,400만 달러로 한화로는 166억 원 가량입니다. 네, 이 소식에 두 종목 모두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먼저 KPM테크는 어제 1,110원의 종가를 형성한 이후 오늘 1,440원까지 올랐고요. 이어서 텔콘 RF제약은 어제 5,020원의 종가를 형성한 이후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6,5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노포커스와 KPM테크 그리고 텔콘 RF제약 소식으로 데일리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